MBTI 네 번째 지표인 J, 판단과 P, 인식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J형은 무언가에 한번 집중을 하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집중한 것을 계속 보는 편입니다. 반면에 P형은 인식이라는 지표의 이름대로 무언가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집중의 대상이 자꾸 바뀌곤 합니다. J형은 정보 수집을 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더 이상의 정보에는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계획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P형은 무언가 결정을 한 후에도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P형인데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방금 주유를 하고 나왔는데도 그 다음번에 나오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낮추고 기름값을 이렇게 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J형 아내에게 핀잔을 듣곤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한 후에도 P형은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J형은 마감 시간이 정해지면 마감 시간을 계속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 시간 전에 일을 끝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P형은 마감 시간이 정해지면 그 마감 시간이 임박해 오기 전까지는 여유를 부리다가 마감 시간이 임박해 오면 그때가 바로 출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오후 2시에 만나자는 약속인데 2시에 출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시에 출발을 해도 2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으로요. J형은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 준비 기간이라고 정해놓고 시험 기간 동안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P형은 시험 날짜가 정해져도 약간의 긴장감만 있고 아직 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다가 시험날이 임박했다고 생각이 되면 갑자기 발동이 걸려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벼락치기를 했다가 시험을 망쳐서 충격을 받은 P형은 다음번부터는 시험 날짜가 나오자마자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고 시작한 공부하는 모습에서도 J형처럼 하루 공부량을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P형에게 무척이나 힘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J형 사람들과 P형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었는데요. 이 뇌파 측정을 통해서는 휴식, 주의력, 집중력 점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각 점수들은 각각 30점 정도가 나오는 것이 평균이고 25점에서 35점 사이로 점수가 보통은 나옵니다. 이때 J형 집단의 집중력 평균과 P형 집단의 집중력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J형 집단의 집중력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J형 집단은 평균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서 한번 결정한 내용이나 계획을 파지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P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집중력 평균이 낮아서 한번 결정한 내용이나 계획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형 사람들이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스러운 상황, 예를 들면 내일이 마감인 일을 처리할 때나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때, 그럴 때의 긴박성이 그 집중력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마감 시간에 임박했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팀장님은 회의에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일단 전부 다 모여보라고 합니다.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P형 팀장님들이 이렇게 팀 전체 소집 형태의 또는 모든 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팀원들까지 전부 소집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팀 전체 소집 회의의 장점은 각 팀원들 간의 상황을 모두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팀원이 어디까지 업무를 처리해 놓은 상태이고 어떤 팀원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떻고 하는 것들을 모두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 소집 회의는 발언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회의가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업무의 방향과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 팀이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간단한 보고서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회의에 전부 다 참석을 하라고 하면 그 회의가 불편하게 느껴질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 전체 소집 회의를 하려는 것은 팀원마다의 업무 진행 상황을 문서나 데이터로 파악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P형 팀장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P형에게는 결정장애가 있다고도 하죠. 이게 최선인가 하면서 더 좋은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눈앞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P형, 인식형이란 이름 그대로 팀원들의 상황과 입장들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을 눈앞에 펼쳐놓고 업무의 현실성을 극대화시켜야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니까 말이죠. 반면에 J형 팀장님은 현재 상황을 보고서 같은 문서로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팀이나 필요한 팀원만 소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할 숙제들을 미리 좀 주고 필요한 인원만 모이는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회의 전에 대략적인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어서 회의가 비교적 짧게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작년 이벤트는 이렇고 경쟁사는 이러니까 김 대리가 예산 짜서 보고 좀 해줘. 그 후에 우리 컨텐츠 회의합시다. 이렇게 각 팀의 팀원에게 숙제를 먼저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적인 상황에서만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정보 인식은 적게 하고 판단을 빨리 내리는 J형의 이러한 특징이 대략적인 회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 명료한 회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필요한 인원만 모이는 회의 방식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대략적인 회의 내용이나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답정너 회의가 될 수가 있고, 아니 이럴 거면 회의를 뭐하러 했어, 그냥 업무 지시 내리시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팀원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팀원들 간에는 진행되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각자 맡은 업무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아니 2-3일 정도면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왜 일주일씩이나 걸리는 거야 하면서 다른 팀원에게 발생한 현재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이 숙고하는 중요한 과정을 나는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팀 전체 소집 회의나 필요 인원 회의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죠. 팀 전체 소집 회의를 하면서는 팀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필요 인원 회의를 하면서는 회의가 짧아지면서 업무 시간은 그만큼 확보가 되고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와 성과가 향상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님들께서는 각각의 회의 방식의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에 필요한 방식을 잘 선택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팀장님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도록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